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몸은 조용히 휴식을 준비합니다. 눈을 감고 눕는 순간 심장은 조금 느려지고 호흡은 잔잔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바쁘게 일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는 동안은 모든 장기가 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오히려 밤에 더 중요한 일을 수행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일을 쉬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이 흔들리면서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면 신장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숙면을 충분히 취하면 신장 기능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잠의 질이 곧 신장의 힘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장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수면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혹시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년 뒤 당신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과 신장 사이의 깊은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완전히 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 각 기관이 치유와 회복을 진행하는 매우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신장에게는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며 끊임없이 일합니다. 낮 동안 움직임이 많고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면서 신장은 늘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당신이 깊이 잠들면 신장은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균형 조절을 시작합니다. 수면 중에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 소금과 수분을 재조정합니다. 또한 호르몬 분비를 통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면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주 끊긴다면 이 미묘한 균형이 무너져 다음날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눈두덩이 붓거나 발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신장이 밤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신장 기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 문제가 눈에 띄기 전에 수면 장애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단순한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 대부분이 요즘 유난히 잠이 왔다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수면 부족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환자들이 그렇지 못한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이 훨씬 오래 보존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놓쳤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신장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오늘 밤 당신의 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좋아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실제로 수분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하고 탈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양입니다. 낮 동안 적절히 나누어 마시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사이 신장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신장은 늘어난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 여과 작업을 반복해야 하고 그 결과 당신은 자다가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깨는 패턴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결국 신장도 완전히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다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밤에 과도한 수분 섭취가 심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혈압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곧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가진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취침 전 소량의 물은 탈수를 막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분일수록 수면질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잦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습관은 하루 종일 조금씩 충분히 물을 마시되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밤에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당신은 더 깊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 차이가 몇 년 뒤 신장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건강을 위해 애쓰시던 분이었고 특히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건강해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도 꼭 큰 컵으로 두세 잔을 채워 마셨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신장을 세척해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마다 눈이 붓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여겼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분이 특별히 짠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약물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밤마다 과도한 수분 섭취라는 습관이 신장과 수면 모두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검사 결과를 본 환자분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줄 알고 한 일이 이렇게 해롭다니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밤에 조금 물을 마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장이 수분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젊을 때와 노년기에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환자분은 습관을 교정한 뒤에야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물을 최소화하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나누어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빠르게 악화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선의로하는 습관일지라도 신장이라는 예민한 장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며 작은 조정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이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규칙적인 생체 리듬 속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내부 시계가 있는데 신장은 이 리듬에 맞춰 혈액을 여과하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늦게 잠자리에 든다면 이 리듬은 무너지고 신장은 본래의 회복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회복과 균형 조절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신장은 과로 상태가 됩니다. 피로가 쌓이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나트륨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날 부종과 피로로 이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마다 다리가 붓거나 눈이 탁해진다고 호소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늦은 수면 습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늦게 자는 습관이 신장뿐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동시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줄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심장에서는 혈압과 맥박의 회복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늦은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패턴인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나는 원래 올빼미형이라 늦게 자도 괜찮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유전적으로 늦게 자는 것이 크게 해롭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경험상 6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늦게 자는 습관으로 인해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장을 지키려면 밤 11시 이전에는 침대에 눕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 습관만 바로잡아도 당신의 신장은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늦게 자는 것이 해로운지 아니면 단순히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더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의 총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늦게 자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자면 신장과 전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수면의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늦게 자는 방식은 신장의 회복 시간을 놓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후자의 주장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수면 시간이 7, 8시간으로 충분해도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에 피로를 호소하고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부종이 쉽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밤 11시 전에 잠드는 분들은 같은 수면 시간이라도 훨씬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언제 회복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 부족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신장 혈관을 약화시킵니다. 즉, 늦게 자는 습관과 수면 부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몇 시에 자느냐와 얼마나 자느냐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낮잠이 신장 기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으로 밤의 숙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은 특정한 시간대에만 제대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밤의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결론은 간단합니다. 늦게 자는 것도 해롭고 잠을 적게 자는 것도 해롭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정도의 숙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장이 밤사이 제 역할을 다하며 당신의 몸은 다음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보이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수면제 남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불편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합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자게 해주니 신장에도 휴식을 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수면제는 간과 신장을 통해 대사되고 배출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졸피뎀 같은 약물은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약물이 체내에 잔류하면서 낮 동안 졸림,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면만을 위해 선택한 약이 오히려 노인의 건강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물의 양이 늘어나면 대사 능력이 떨어진 신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처음에는 반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두 알도 효과가 없다 라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적정량의 단기 사용은 큰 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한 불면증 환자에게는 단기간 수면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를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신장뿐 아니라 간에도 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만약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복용량을 줄이거나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
호흡 훈련,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비약물적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약물에서 벗어날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효과가 빠르게 줄어들자 약을 점점 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5년 넘게 매일 밤 수면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신장 기능 검사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처음 이분이 오셨을 때는 단순한 피로와 부종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낮에는 쉽게 지치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크게 떨어져 있었고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는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먹은 약이 이렇게 신장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사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잠을 잘 주무시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해였던 셈입니다. 물론 모든 수면제가 반드시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후에는 신장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약도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는 문제없던 약도 노년기에는 독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과 함께 약을 점차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물 대신 명상, 호흡 훈련, 수면 환경 개선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수면제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고 신장 수치도 더 이상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쉽게 얻는 수면이 반드시 건강한 수면은 아니다. 수면제를 통해 얻는 인위적인 잠은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자연스러운 숙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장이 수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의외로 일상 속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며 지나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 붓거나 얼굴이 탁해 보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밤새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신호는 야간뇨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밤에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깬다면 신장 기능 저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신장이 밤 동안 회복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쉽게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단순한 숙면 부족이 아니라 신장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나는 그냥 잠이 얕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검사를 해보면 신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피곤함 자체가 신장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신장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 같은 뚜렷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소한 변화, 예를 들어 손발이 붓거나 아침에 구강 건조가 심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현상과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반드시 신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장 질환, 호르몬 이상, 심지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임상의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조언입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신장을 오래 지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은 신장에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신장이 언제 회복해야 할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데 이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신장은 뇌의 수면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에 의해 잠이 늦춰지면
신장 회복도 함께 지연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이완 습관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족욕, 깊은 호흡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따뜻한 족욕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이 부담 없이 수분을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약 대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고 자주 권유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수면의 질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야간 회복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은 노폐물 배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의 부종, 피로, 잦은 야간뇨 같은 불편도 줄어듭니다. 물론 완벽한 수면 습관을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10분만 줄이고 내일은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는 식입니다. 신장은 이런 작은 변화를 기억하고 차츰 회복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저녁 식사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무거운 음식을 늦게 섭취하면 신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 기름진 고기, 늦은 시간의 과식은 신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을 편하게 하는 음식으로는 삶은 채소, 두부, 기름기 없는 생선이 있습니다. 또한 호박,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은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되어 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밤 늦게 짠 국물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면 아침에 얼굴과 발이 붓고 신장의 피로가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15, 2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가 원활해져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 습관을 권유했을 때 야간뇨가 줄어들고 아침에 피로가 덜하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운동이 신장을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도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손상 물질을 증가시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기. 이 작은 두 가지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장이 밤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게 됩니다. 결국 음식과 운동이 수면과 연결되고 수면이 다시 신장을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당신의 몸은 깊은 회복을 준비합니다. 신장은 고요한 밤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지만 그 또한 충분한 휴식과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된 수면 습관,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늦은 취침, 수면제 남용은 신장이 회복할 기회를 빼앗고 수년 뒤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이 습관들이 교정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마시는 물을 조금 줄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실천 같지만 신장은 이런 작은 배려를 즉시 알아차리고 회복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아침에 붓기가 줄고 피로가 덜하며 야간뇨가 줄어드는 변화를 통해 당신은 스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는 바로 생활 속의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밤부터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물을 늦게 마시는 습관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잠자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고요히 스며드는 밤 공기를 느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고동치고 신장이 차분히 회복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몸은 오늘보다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